뉴욕 증시는 스티브 잡스의 병가에 따른 애플의 주가 부진과 시티그룹의 실망스러운 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1% 올랐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을 밑도는 초단시간 파트타임형 취업자가 17년 연속 증가하면서 지난해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의 전방위 물가 대책에도 연초에 생활필수품 10개 중 6개의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세금이 계속 오르면서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17일까지 신규 전세자금 보증액은 2,392억 원으로 작년 대비 1,447억 원에 비해 65.3% 증가했습니다. 네, 출발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세 추세를 계속해서 살려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증시 이틀 연속 조정을 겪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감됐는지 상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0.1% 내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후반부에 동시효과 때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업종별로도 등락률이 좀 엇갈렸고요. 특히 시총 1위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세를 걸었습니다. 0.7% 내리면서 530선을 내줬습니다. 좀 부진했죠. 원달러 환율도 1원 내리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부동산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0.3% 정도 올랐고요. 중국 증시 그동안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 때문에 반발 매수가 들어왔고요. 소폭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오르면서 이 증시 마감됐습니다. 경제지표를 포함해서 기업들의 실적 또한 좀 부진하게 나왔지만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마감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푸덴셜 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최서우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춥죠? 네, 오늘 날씨가 정말 한파가 이거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막 기침이 나오려고 하는 걸 억지로 참았는데 요즘 감기 걸리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요즘 증시도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예,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감기가 많이 걸리는 이유는 사람들의 체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고요. 네네. 마찬가지로 증시의 체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증시가 아무래도 혼조세를 보이는 상황이 많이 연출되고 있네요. 네. 어제장 상황을 저희가 정리를 구체적으로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장중에 상승세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네. 이 힘을 살려나가지 못했습니다. 예. 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장 막판 30분 전부터 네. 프로그램 매물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 프로그램 매물이 많이 나왔던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면은 외국인의 선물과 현물에서 매도 부분이 갑자기 나오게 되면서 네. 그 부분에서 베이시스가 악화되고 네.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갑자기 순식간에 출회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한국 그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 부분에서 삼성전자 같이 시총 비중이 좀 큰 부분이 좀 만회를 해주지 않았다면은 만약에 그 국내 주식시장은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감되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1% 정도 내리면서 마무리가 됐고, 장중에는 2110선까지 회복을 하기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수급 상황까지도요. 예. 네. 어제 주식시장은 홍조를 겪은 끝에 결국에는 이틀째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지수 역시 3포인트 정도 0.16% 내려서 209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번 최고점 기록이었던 2108로부터는 약 0.5% 정도 내린 상황으로 마감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중에 기관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2110선까지 올라갔지만은 네. 장 막판으로 갈수록 외국인의 현선물 동시 매도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다 반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네. 네. 수급상 봐도 외국인은 한 2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고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였지만은 역시 프로그램 매물도 역시 지수 하락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0.75% 정도 하락을 하면서 기관의 매도로 역시 지수에 부담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네네.
코스닥 지수 0.7% 내리면서 마무리가 됐고 530선 아래에서 증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쪽으로 살펴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0.1% 정도 내렸습니다. 장중에 2110선을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시장 상황 자체가 약간은 냉각된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래를 연속 하락세를 걸었던 우리 증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별로 보면은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그런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에 힘입어가지고 전기전자 업종이 한 1% 이상 강세를 보인 부분이 있었고요. 네. 서비스업과 의료, 그다음에 전기, 가스업, 그리고 제조업 등 역시 오름세를 보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송장비라든가 운수창고 업종, 그리고 음식료품 등은 1% 이상의 약세를 보인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어저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 디램 업체 LP다의 디램 가격 인상 결정과 네네. 스티브 잡스의 병가 소식 등과 함께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하지만 현대차라든가 포스코, 그리고 현대중공업, LG화학 등 시총 상위 다른 종목들은 좀 하락세를 보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증시에서 이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코스닥 쪽에서도 눈길을 끄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총1위 셀트리온의 주가가 네. 널뛰기 장세를 펼치고 있거든요. 예. 어제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죠. 예, 시총 상위주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네네. 전전날에는 큰 폭으로 올랐다가 네. 또 어제는 다시 또 큰 폭으로 내리는 그런 등락이 좀 심한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 외에도 포스코 ICT라던가 그다음에 다음 등이 한 2.6에서 2.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 외에도 시총 비중이 큰 CJ 오쇼핑이라던가 메가스터디, 네오위즈 게임즈 등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울반도체와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소폭 오름세로 끝났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변수들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오늘 주목해야 될 변수 부분으로는요. 첫 번째로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어제도 그렇듯이 외국인이 현재 선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이 때문에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서 프로그램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어제도 장 마감 30분 동안 매물을 받아나지 못하고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외국인의 약해진 매수세가 어디까지 지속될지, 현재 수급 동향도 역시 개인이 좀 사고 외국인이 파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외국인의 변심으로 투신권의 매물과 함께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투신권의 환매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 들어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서 투신권은 순매도 행진을 벌이고 있고요. 이 이탈된 자금으로 개인이 직접 주식시장에 뛰어들거나 최근에 자문형 랩 등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개인의 매수라던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일단 약세 구도로 인식되어 왔는데요. 최근에 자문형 랩 시장의 성장이라던가 그런 집행되는 자금의 규모를 보면은 현재로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적으로 이제 또 국외 시장을 한번 살펴볼 수가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시티그룹이라든가 골드만삭스, 그리고 애플이라든가 구글 등 굵직굵직한 미국의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실적 발표에 들어가는 미국 시장의 움직임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시장의 상승이 이어지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으로 갈 것이고, 미국 시장이 좀 꺾이는 부분이 나오면 한국 시장도 당연히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은 미국 시장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한국 시장 역시 단기간 횡보하는 기간 조정 보인 이후에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도 살펴봐야 되고 투신권의 환매 동향까지도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변수로는 이 외국계에서 나오는 이 실적 발표 내용들도 꼼꼼히 잘 챙겨봐야 되겠죠. 물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요. 어떤 네. 점을 한번 꼼꼼히 살펴볼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혼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어제 오른 종목이 오늘 내리기도 하고요. 네. 어제 내렸던 종목이 다시 오늘 오르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약성적으로 반복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와중에서도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우량한 종목들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 좋은 수익의 기회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런 우량주 중에서 조정을 잘 거치고 있는 대상을 노리면서 네.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 시장이 좀 혼조세를 보이다 보니까는요. 최근 제4이동통신이나 바이오 같은 테마주가 요즘에 테마주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런 테마주 투자 같은 경우는 재료의 출현과 함께 반짝 상승을 하는 부분이 대부분인 만큼 무리하게 추격하는 매매를 하시는 거는 조금 자제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장중 변동이 심하고 지금 상승 흐름이 둔화되는 시장 움직임이 보이니까 방망이를 좀 짧게 가고 네. 짧게 잡고 가시는 투자 전략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가자. 야구 좋아하시나 봐요? 야구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좀 단기로 좀 많이 가져가자라고 최근 들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렇다면 이 단기 수익률, 저희가 어제 다른 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한 5에서 6%, 뭐 네. 10% 이내에서 한 자릿수 후반대 정도로 수익률을 잡고 가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여기에 그럼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예,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고요. 네네. 제가 고객님께 보통 제시하는 수익률은 7에서 8% 정도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일단은 이 장에서 충분한 수익이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역시 저도 고객님과 상담할 때도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닝 시즌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에 따라서 또 투자 전략이 수정돼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닝 시즌에 따라 투자 전략이 수정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어차피 4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할 것으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업종별로는 은행이라던가 증권, 건설, 조선 등이 4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로는 포스코 ICT라든가 아모레퍼시픽, 대우건설, 그리고 우리금융, 삼성카드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삼성전자를 보면 알겠지만은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4분기 실적이 그렇게 3분기보다 전분기에 비해서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이유는요, 2011년 1분기가 더욱 기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은 더욱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네. 여타 다른 기타 업종에서도 역시 그런 2011년 1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종목적으로 관심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지난번에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살펴봤던 이 만도 네.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네. 주가 흐름이 괜찮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지금 어떤 흐름이 나왔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네. 현재 수준에서 목표가까지 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지난주에 추천드린 만도라는 종목 해외 시장 다변화와 함께 수요 기반 확대로 성장성이 예상되면서 제가 추천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정확히 제가 14만 4천 원 부근에서 매수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목표 주가는 15만 6천 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제가 제시해 드린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엊그제 장중에 15만 7천 원까지 터치를 한 이후에 네네. 어제 급락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정고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제가 15만 6천 원 선 목표 주가 제시해드린 부분이 있었고요. 네네. 그 부분에서 매수한 이후에 그제 매도를 하신 분들은 한 7에서 8% 이상씩은 수익을 아마 내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어저께 외국인의 매도가 처음으로 포착이 되면서 네네. 일단 어제 급락이 예상 나왔었는데요. 네. 일단 이후 만도 같은 부분은요. 직전 고점을 갱신하면서 갭으로 돌파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네. 자리가 14만 원에서 14만 4천 원 부근인데요. 네. 여기는 직전 고점들을 연결한 선하고도 만나는 자리입니다. 네. 바로 이 자리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지금 지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네. 재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목표를 달성하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다행이시고요. 네. 그렇지 않고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요, 이 자리가 지지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추가 매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두에 대해서 AS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투자자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요, 네. SK네트워크스라는 종목입니다. 네네. SK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은 SK그룹 계열의 종합 상사이고요. 네. 네트워크 사업이라든가 에너지 판매, 그리고 무역업이라든가 정보통신, 면세점, 패션 사업 등 다양한 사업 분야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SK그룹의 또 비석유 분야 개발 및 그런 중고차 부분에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수익 구조 다변화에 있어서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네.
SK 네트워크스 이 조금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기업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꽤 계실 거예요. 네. 네, 잘 아시겠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SK 글로벌이라는 회사였습니다. 네네. 네, 그때 분식회계를 고발당하면서 누적 손실이 확인되었고요. 자본 잠식이 노출되면서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후 이 회사 같은 경우 국내 상장된 상사 회사 중에서 가장 큰 매출 규모와 함께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버행 이슈로 지속적인 저평가를 받으면서 회사 주가가 지속적인 약세를 보인 부분이 있고요. 네. 하지만 작년 3분기를 마지막으로 실적에 악영향을 주는 모든 사업 부문 및 자회사의 실적을 개선시키거나 네. 정리하였고요. 이에 따라 향후 매출과 수익은 지속적인 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높은 성장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2011년도 이 회사의 순이익 같은 경우 두 자릿수 때도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중고차 시장이라든가 상사사업 그리고 해외자원 개발 기분법 이익 등에 대한 성장률은 단기적으로 높은 성장률 기대해 볼 만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매수가 그리고 또 목표가를 살펴봐야 될 텐데 뭐 이 종목 역시 좀 짧게 가져가야 되나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 주가 15,000원 정도 제시해 드릴 수가 네네. 있고요. 하지만 좀 중장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길게 보신다면은 한 18,000원까지도 제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손절가는 12,400원 정도 한번 보일 수가 있겠네요. 네. 매수 라인은 어느 선으로 잡으면 좋을까요? 네, 매수 라인 같은 경우는 20일 이평이 위치해 있는 13,300원 정도를 한번 지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네. 매수를 타지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지난주부터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장기 매물대도 이미 돌파한 상태고요. 네. 여기서 거래량도 폭발해주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밴드 폭이 지금 급격히 축소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축소된 이후에 다시 상방향으로 지지선을 지지하면서 확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시세 분출이 한 번 더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네, 주봉상 한 번 더 보면은 지속적인 저평가 국면에 있어서 소외를 받은 부분을 지나서 매물대를 돌파하고 위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기관 쪽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은 부담이 되지 않는지 예, 걱정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들의 오버행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시가 되온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주가가 상승하면서 기관의 매물이 좀 소폭 출회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네. 하지만 외국인과 개인들의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수급적으로는 일단은 뭐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에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 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를 저희가 소개해 받았는데요. 매수 라인으로 13,000원 선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 선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단기로 봤을 때 그렇고 중기로 본다면 18,000원 선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손절 가격 12,400원입니다. 이 라인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SK 네트워크스를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최석우 과장과 함께 이 다양한 소식 정리를 해봤고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증권 은평지점의 박종혁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저희가 LG패션, 베이직하우스 이렇게 의류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예. 춥기는 매우 추웠는데 주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당히 모르겠어요. 사실 한파와는 달리 그 의료 업종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은 좀 미비했습니다. 네네. 한선만이 좀 크게 움직인 상황인데요. LG패션 같은 경우는 추천 이후에 지지부진했습니다. 손절가 이탈은 하지 않았지만 연기금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좀 추세 이탈은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투신사 쪽에서는 매수에 나서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이 한 4일 연속 매수를 보였습니다. 실적이 호전될 종목이고 구정 특수까지 앞두고 있어서 좀 더 홀딩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는 18,500원에서 19,500원까지 상승을 했었지만 생각보다는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그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달에 있을 중국 춘절 관련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만약에 그 두 종목 다 매수를 하셨다면은 손절가까지는 한번 홀딩을 하고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 새로 가담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시장에 확신이 있는 종목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아쉬운 면이 있긴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종목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의 뉴스 한번 살펴보죠.
예, 오늘의 뉴스는 그 증권주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한 데 이어 2,100포인트를 돌파하자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외국인 주도의 대형주 상승 랠리로 거래대금, 고객 예탁금 등 개인 투자자 동향에 민감한 증시 자금이 정체되면서 증권주들이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개인들의 순매수 행진과 함께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 단기 부동 자금도 2009년도 대비 100조 이상 급증한 데다가 증권사의 자문사 랩이 히트 상품으로 등극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증권주에 힘이 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2007년도 2085포인트를 기록했을 때와 단순 비교를 한다면 아직 주가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매력을 더하게 합니다. 증권 업종 지수는 아직 2009년도 거래소 지수가 한 1700포인트대였을 때의 그 수준에 불과한데요. 물론 그 일일 거래 대금이나 개인 참가 비중, 증권사들의 이익 규모 변화 등을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많아 단순 비교해서만은 안 되겠지만 은행주에서 그 증권주로 넘어가는 그 업종별 순환매와 유동성 장세에서의 그 건설주, 증권주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그 매수를 해볼 만한 것으로 그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PBR을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증권업종 PBR은 1.3배로 주식시장 성장이 본격화되었던 2007년도 평균 1.9배까지 프리미엄을 받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단 지수가 이제 2100포인트를 언제까지 지켜줄 것인가가 가장 큰 난제입니다. 이제 어제 2100포인트가 약간 깨지자 증권주들이 고점을 찍고 약간 꼬리를 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000포인트를 본격적으로 지켜주기 시작하자 증권주가 상승을 시작했던 것과 같이 2100포인트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증권주들의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그 증권주를 홀딩하는 것보다는 그 단기적인 매매로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단기적으로 바라보자. 이 증권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증권주 내에서 우리가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개인들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장세이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소매 영업이 강한 증권사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보통 뭐 대우증권, 현대증권, 우리투자증권을 얘기합니다. 네네.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대우증권에 속해 있는 만큼 대우증권 추천은 못 드리게 돼 있고요. 네. 우리투자증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수 강세와 함께 개인 참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전통적으로 소매 영업이 강한 우리투자증권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네네. 특히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IB나 자산관리 등 그 사업 다각화에 그 성공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3월 결산 법인으로 그 우리투자증권의 그 배당에도 관심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배당 쪽으로도 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기술적으로 한 번 더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매수가, 목표가 한번 세워보죠. 예, 일단 매수가는 오늘 어저께 종가 24,150원이었는데요. 어저께 꼬리를 단 모습을 감안해서 한 24,000원 부근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사실 전고점 지난 12월 달에 보여줬던 24,850원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차트상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냐라고 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주봉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 31,945원과는 아직도 괴리감이 좀 커 보입니다. 네네. 목표가 뭐 3만 원대까지 가는 거는 그 이후에 설정할 얘기고요. 2007년도에 이제 본격적인 하락을 기록했을 때 음봉이 크게 난 자리 목표가 26,4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네. 손절가는 좀 빠른 타이밍을 생각한다 하시고 22,800원, 23,000원이 깨지면은 손절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23,000원 선 제시를 해 주셨고요. 목표가로 26,400원 선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 월봉으로 보면은 그 한참 위쪽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당장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목표가 따로 측정을 해 주셨는데요. 예. 수급적으로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저희가 잘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수급으로는 어저께 기관에서 35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대우증권 같은 경우 이렇게 100만 주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증권주에 대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일어나고 있고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기관들의 첫 매수세에 한번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동안 기관이 매도를 많이 하다가 이제 매수로 전환된 모습이기 때문에 뭐 기관 쪽에서 본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기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전에 외국인들도 꾸준히 우리 투자증권을 모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다른 종목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이번은 그 증권주 중에서의 그 중형주인 HMC 투자증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HMC 투자증권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증권회사로서 그 현대자동차 그룹 내 시너지 창출에 기대되는 그런 증권사입니다. 특히 그 현대건설이 현대차 그룹에 편입이 된다면 역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 그 현대자동차 그룹을 바탕으로 그 퇴직연금 시장 1위로 등극하는 등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네. 또 최근에 소매 영업도 강화에 힘을 쏟고 있고 여러 지점을 또 내고 있기 때문에 소매 영업 쪽으로도 좀 강세를 띌 수가 있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또 며칠 전에 그 중국 내 10위권의 그 서남 증권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MOU 체결로 그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HMC 투자증권, 급등세네요. 최근 들어서 급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목표 수준 어디까지 저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봉상으로는 일단 꼬리를 2번 냈기 때문에요. 이 꼬리 낸 부분을 어떻게 만회하느냐가 가장 커다란 과제일 것 같고요. 네네. 역시 주봉상으로 보면 3만 원 정도의 목표가가 그 고점이 성공돼 있습니다. 근데 뭐 3만 원까지 뭐 바로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보다 물량대, 그러니까 저항선 음봉이 몰렸던 27,5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는 어저께 꼬리를 단 만큼 오늘 아침에 소폭 조정해서 25,200원 부근에서는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역시 빠르게 잡아가서 24,5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HMC 투자증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수급을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HMC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예. 기관 쪽에서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외국인 쪽 매도는 하루에 나오는 물량이 몇천 주씩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네네. 뭐 아까 우리투자증권에서도 봤듯이 이제 어저께 기관 쪽에서도 HMC도 한 13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증권주에 대해서 일제히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것이 증권주의 상승을 좀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네네. HMC도 거기에 걸맞게 어저께 뭐 1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매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종목 살펴봤는데 이 두 종목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힘이 강할까요? 아무래도 그 브로커리지 쪽에 강점이 있는 우리투자증권이 메리트가 좀 있다고 봐지고요. 네. HMC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신흥증권사입니다. 신흥증권사로서 성장 폭이 상당히 강화될 거기 때문에 올해 한 해로 본다면 HMC 투자증권이 나을 것 같고요. 네네. 단기적으로 현재 이제 지수 상승에 의해서 개인 비중이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매 영업이 강한 우리투자증권은 좀 단기적으로 좀 강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 전강 후약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떻습니까? 어떻게 세울까요? 이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이 전략 후강장이 한동안 이어졌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이제 외국인이 매도로 나서면서 갑자기 이제 전강 후 약장이 되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런 모습은 지속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어저께 미국 지수가 뭐 한 0.5%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좀 상승을 해줘가지고 네네. 오늘도 아침에 좀 강하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침에 강하게 시작한다면은 오후 1시나 2시 사이에서는 한번 이익 실현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네. 그런 전략으로 이어나가고요. 그렇다고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거나 뭐 크게 오를 그런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 내 호황제는 좀 사라져 있고 네. 아무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업들의 실적에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 여부를 잘 따져서 아마 포트폴리오도 이번 아침에 팔고 포트폴리오 상 기업 이익이 나는 것들은 오후에 사는 그런 전략을 취한다면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구체적인 전략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증권 목동지점의 박종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 상황 잠시 살펴보고 출발 상황 저희가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총 순위별로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장중에 상승세를 대단히 많이 높였었죠. 3% 넘게 올렸었는데 약간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2%대의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현재도 오르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약세장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아차는 좀 다른 모습이죠.
기아차는 0.5% 정도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약세인데요. 0.6% 내리고 있고요. 조선주들 어제 장중에 또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 강세를 끝까지 살려나가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고요. 금융주에서는 낙폭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네요. 이 미국 시장에서 금융주가 좀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LG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이 대형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강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또한 강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업종의 모습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죠. 삼성물산 역시 상승세로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저희가 박정혁 과장과 함께 살펴봤었는데 흐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동시효과상으로는 0.3% 오르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1.2% 내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신세계와 현대제철 각각 강세입니다. S-오일은 보합권에서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현대건설 역시 비슷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2100선에서 딱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530선 아래로 내려왔었는데요. 현재는 강세장 출발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0.2%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반도체, SK브로드밴드, CU쇼핑도 현재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은 없지만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가 1%대 상승세, 그리고 네오이스게임스 역시 1% 넘게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성엔지니어링 강세입니다. 코코 어제 가격적으로 좀 특징적인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가격 제한부까지 올랐었는데요. 오늘 역시 강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화이텍 역시 강세장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아토도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시효과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시장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된다. 앞에서 동시효과를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이 대형주들의 주가 흐름이 약간씩 엇갈리고 있지만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이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 점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장 출발을 했는데요.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출발 상황 동시효과 순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동시효과 때에도 오르는 종목들이 더 많았는데 출발 상황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시총 순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가 0.9% 가까이 오르면서 97만 7천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변화가 없고요. 포스코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 무디스가 신용등급 하향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를 한번 한 이후에 주가 자체가 좀 불안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지준율을 인상하면서 이 중국 철강업계에서도 이 긴축 우려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라는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0.5% 오르고 있는데요. 국내 조선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지준율 인상 이후에 이 중국 조선사들이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이 국내 조선사들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LG화학은 조정을 현재 받고 있고요. KB금융 역시 0.5% 내리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이 없고요. 기아차 0.7%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0.8% 오르고 있는데요. 네, 강추위 때문에 전력난으로 요즘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만원 선이 머지 않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어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역시 1% 오르고 있습니다. LG전자, 하이닉스 1.7%, 2.3%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감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의 엘피다가 디램 가격 인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졌죠. 이 때문에 국내 디램 업계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2.1% 오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LG와 SK텔레콤 큰 변화가 없고요. LG 디스플레이는 1.7% 오르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1%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물산, 우리금융, 신세계 주가 흐름 약간 엇갈리고 있죠. 우리금융의 주가 흐름이 강하고요.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박정혁 과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15,400원 선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 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상황이 양호합니다.
KT 0.4% 오르고 있고요. 신세계는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0.7% 오르고 있고요. S-오일 0.7% 마찬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어제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반등에 또 성공하고 있죠. 1.1% 상승 중에 있습니다. 현대건설 0.1% 오르면서 9만 원 선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나가고 있고요. NHN은 급등세에서 약간 주춤합니다. 2.4%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3% 오르고 있고요. 21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주가 자체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더니 어제는 또 7% 밀렸습니다. 2.8% 현재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SK브로드밴드 비슷하죠? 0.3% 오르고 있고요. CJ오쇼핑 역시 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0.9%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 ICT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름 괜찮았습니다. OCI 머티리얼즈는 0.09% 소폭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FA가 1.1% 오르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 볼까요? GS홈쇼핑이 0.5% 오르고 있는 반면에 포스코캠텍과 성광밴드는 밀리고 있습니다. SK컴즈 1.5%, 성우하이텍 1.1% 오르고 있고요. 코코, 제가 조금 전에 어제 6거래일 만에 상한가에 올랐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역시 강세입니다. 초반부터 6%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토도 2.2% 오르고 있고요. 성용광전투자도 1.6% 상승 중에 있습니다. 테크노세미캠 0.1% 오르고 있고요. 동국에센스와 파트론도 각각 강세입니다. 코스닥은 현재 4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533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현대증권이죠. 투자 컨설팅 센터의 류용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상황 자체가 괜찮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거래소 쪽에서는 2100선 회복을 했고 코스닥 530선 각각 회복하고 있습니다. 출발 상황 어떤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어제 미국 증시가 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미국 증시의 상승 영향이 일단 아침 출발 시간에 우리 증시에는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개인 중심으로 일단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휴식했던 미국 증시는 애플의 스티븐 잡스의 건강 악화설과 함께 CT의 실적 시즌 아지에서의 실적 부진 얘기가 있었지만은 뉴욕 제조업 지수의 신규 주문의 증가에 따라서 산업재와 소재 섹터가 강세로 전환하고요. 특히 애플과 IBM의 실적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좀 한몫을 한 거는 유럽 재무장관 회담에서 재정위기 관련해서 추가 조치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도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머징 국가들은 지금 물가 급등에 따른 긴축 우려 등등으로 조정 양상을 보이는 반면에 미국 증시의 견조한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점이 아무래도 우리 증시의 이틀 조정 후에 나타나는 반등의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오늘도 시초가부터는 매도로 일관하는 모습이어서 시장의 상승 탄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어제 상승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IT 섹터의 추가 상승 여부인데요. 장 흐름 자체는 IT 섹터로 일단은 매기가 좀 더 집중되는 양상이고요. 어제 은행주는 하락했는데 오늘 역시도 은행주의 방향성은 좋지 않은 양상입니다. 반면 이제 증권주가 좀 상승을 대신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며칠째 조금 조정을 보였던 개별 종목 등들이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상대적으로 오르는 편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쪽이 0.7% 오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IT 업종 쪽으로는 상승세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동력을 끝까지 살리지 못하는 장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 이에 맞춰서 어떻게 세울까요? 예, 최근 시장의 이슈는 당연히 이제 유가 급등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이머징 마켓의 긴축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로 모아질 것 같습니다. 중국이 추가 긴축에 의해서 어제는 신규 대출을 연간 작년보다 10% 축소하는 등 긴축 강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고요. 인도 증시가 어제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은 인도 증시에서 물가 급등에 따른 가파른 금리 인상을 우려해서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역시 보면은 이제 한국의 물가 안정 대책이라든가 금리 인상 그리고 PER이 10배 넘어서면서는 외국인들이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을 선회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런 물가 긴축 등이 향후에 기업의 이익 전가를 어렵게 함으로써
이익 성장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시장의 키팩터입니다. 당분간 이런 양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미국 시장의 강세 흐름 자체가 우리 증시에 크게 이끌기보다는 이머징 마켓의 어떤 긴축과 미국의 빠른 회복이 다시 충돌하면서 대체적으로 시장은 좀 혼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는 만큼 실적 호전 업종들이 다른 시장 대비해서는 추가 수익을 기록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한번 노려보자라는 뜻으로 또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지금까지 류용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시장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어제 1원 정도 내리면서 마감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역의 환율을 반영하면서 1115원에 개장한 환율은 증시 약세와 결제로 1118.3원으로 반등을 하였고 유로 약세로 역의 매수가 집중되면서 1119.6원으로 고점을 높였습니다. 이후에는 유로와 급반등과 증시 강세 롱스탑이 집중이 되면서 1114원으로 저점을 한 차례 낮추고 전일 대비 1.1원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밤사이 유로존 구제 기금 확대 결정 지연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의 대규모 매수세와 독일 지표 호조 등으로 유로화는 주요 통화에 대해서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원 환율도 1112원 2.5원에 하락 개장하여 현재는 313원으로 몸을 약간 높였습니다. 후친타오 주석이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금일은 미중 정상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와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 문제, 경제 문제 중에 특히 위안화 절상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환시에서는 육자회담 재개 여부와 또 위안화 절상 압력 정도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17일 미 상원이 환율 조작국 제재 법안 추진안을 재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12월 무역 흑자가 예상을 하회하고 최근 위안화가 절상 흐름을 재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높아진 위상으로 미국이 이번 회담으로 위안화 절상을 압박할 수는 없을 듯 보입니다. 위안화는 중국의 기존 스탠스대로 미달러의 흐름과 크게 괴리되지 않는 수준에서 완만한 절상이 기대가 됩니다. 휴장이었던 미 증시가 개장됨과 동시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랠리를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위험 자산 선호 분위기 속에서 최근 미달러는 주요 통화들에 대해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도 달러 약세와 증시 강세, 또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내고 등으로 금일은 1110원에 대한 그 위협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약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채권시장 소식도 종합해보죠. 네, 어제는 시장 전반적으로 관망도 적지 않은 가운데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채권시장은 기술적 되돌림 수준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단기 약세였던 3년 이하 영역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커브는 스티프해졌습니다. 밤사이 미 국채금리가 유로존 우려 완화에 소폭 반등함에 따라서 금일 채권시장은 개장 초 소폭의 약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미결제가 주초 정체 이후에 감소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연초 이후 증권 매수와 은행 외국인 매도의 구도가 강화가 된 가운데 따른 역작용으로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포션 청산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고채 입찰과 금통위 등 주요 이벤트의 마무리로 악재성 모멘텀이 희석이 되고 있고 또한 최근 국내 금리 급등과는 상반되게 미 국채 금리는 견조한 흐름을 보임에 따라서 국제 선물은 단기 급락분에 대한 일부 되돌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금일은 좀 개장 초에는 소폭의 약세가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하지만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수요 유입으로 국채 선물로 102.8포인트대에서는 하방 경직력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술적 되돌림으로 현 선물 모두 5일선 공방이 예상이 되고 또 통환채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구정을 앞두고는 캐리성 수요 등으로 커브는 스티프닝이 다소 우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배신영 연구원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상승세 지속하고 있는데 그 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민상일 팀장과 함께 이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흐름 자체가 좀 강하게 형성되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동력을 좀 살려나가지 못하는 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많이 올랐다는 것들이 제일 큰 부담 요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속도감 있게 올라온 상태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9월 이후에 19주 연속 주식을 사다가 최근 2주 동안은 주식을 좀 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급이라는 부분에서도 좀 동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시장 상승 탄력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외국인들 지금 5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4거래일이죠. 지금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대형 IT주들이 초반부터 강세장 펼치는 몇몇 종목들도 있는데요. 업종별로 눈에 띄는 업종이 있습니까? 업종이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업종, 말씀하신 IT 업종이 가장 눈에 띄었었죠. 네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어제 좀 많이 빠르게 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IT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강보 업종도에 머물러 있고, 뭐 하이닉스가 그나마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전반적인 흐름은 어느 특정한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그렇게 크게 좀 부각되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중공업들, 오늘 현대중공업 움직임이 좀 상대적으로 좀 좋으니까 그런 모습 정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렵습니다. 어렵다 하고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개별적으로 일일이 다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요. 장 후반부에 동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장에서 투자 전략 어떤 식으로 시장을 크게 놓고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네. 시장이 2100에 다가와 있는 상태고요. 이 시점에서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실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외국인들까지 최근 들어서는 주식을 좀 안 사고 팔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물량을 지금 들어가서 국내 투자가들이 받아주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들도 사실은 개인 투자가들, 기관 투자가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좀 진입하기가 좀 더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들이 많아지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서 기회를 찾자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끌어왔던, 최근 들어서 좀 이끌어온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특히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 같은 경우에 시장에 진입하는 관점은 딱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주에서 주식을 살려면은 정말 될 것 같고 쓴 주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기회를 찾아보는 게 맞다. 뭐 IT, 중공업, 자동차 이런 쪽은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소형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좀 더 다양하게 뭐 종목별로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형 업종들 중에서 특히 이제 IT 같은 경우에는 IT 부품주들 상대적으로 관심들이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스닥 쪽 작은 종목보다는 대형주 중심 장세네요. 코스닥 쪽 작은 종목을 많이 따라가서 수익을 나면 좋은데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투자가들, 특히 이제 개인 투자가들의 시장 진입이 많이 확장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 이제 최근에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사긴 샀지만 강도가 지속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 기회를 많이 찾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오히려 코스닥 시장이 찾는다면 외국인들이 사는 코스닥 종목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오히려 뭐 한 10위, 한 20위권 되는 종목들의 외국인들이 이제 주로 코스닥 시장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에서 찾아보는 게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우리 증시 0.08% 코스피가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0.5% 각각 오르면서 상승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상승의 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7일부터 전문가 방송을 오픈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데요. plus.scientific.co.kr에 들어오시면 관련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마켓앤 센정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저희에게 상담 요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전화는 서울 전화입니다. 3153-2611 그리고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